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 버스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성 계획과 운영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광주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하수관 누수가 문제인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주은행이 오는 10월 민영화 완료를 계기로 지역 금융 주권을 강화하고 영업력 확대를 통해서 지역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 버스 공영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재정 부담 등 여러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얼마 전 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기 전까지 1년 넘도록 10분가량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버스 회사에 20억 원 안팎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당장 급한 버스 노선 하나 바꾸거나 개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촌버스가 들어가는 원가를 많이 보존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 저희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제한을 받는 부분이 사실상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가 이 같은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처방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의 완전 버스 공영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내년부터 희망하는 서너 개 시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공영제를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중공영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간 부분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완전 공영제보다는 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편익이 더 적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완전 공영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 6기 공약인 백원 택시도 고성과 화순군부터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벽지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 현재 22개 시군에서 벽지 노선 결손 보상과 적자 보존 등으로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330억여 원.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예산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빠듯한 시군 살림을 더 옥죄하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버스 회사를 인수한 데 있어서 고용 승계나 보상 문제는 또 다른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해 재원 확보 대책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KTX 광주역 진입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KTX 광주역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 편익과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론 수렴 절차로는 광주권 KTX 운행 방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뒤 백인 시민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호남고속철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광주역 진입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내년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성 계획과 운영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그동안 2차례 세미나를 통해 문화전당의 공연 전시 콘텐츠 내용과 운영 계획안을 보완해왔다며 오늘 오후 3차 세미나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문화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현재 공정률은 96%로 오는 10월 신축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9월 4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싱크홀입니다. 이번에도 오래된 상하수도관 누수가 문제였는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트럭 바퀴가 도로 한가운데 뚫린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 생긴 싱크홀. 풍암동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곳 월곡동에서도 사람 한 명이 빠질 정도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였는데요. 트럭이 푹 저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부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주차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도로 밑을 지나가는 오래된 오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주변 흙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뚫린 겁니다.
지난번 싱크홀은 응급복구라도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6시간 이상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안전패스를 친 뒤에도 응급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좀 처리할 겁니다. 지금 업자들이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도로 밑에 깔린 전체 상하수도관 7,700km 가운데 3,000km에 달하는 40%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흘 새 광주 도심 도로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사고인 숭덕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숭덕고가 신청한 일반고 전환에 대한 안건을 심의합니다. 시 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안건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청문 절차와 교육부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행사와 관련해 광주시가 의회에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아서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심철희 광주시 의회 의원은 어제 오전에 열린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행사에 시의장과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지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는 해당 지역 의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전에 광주 MBC가 광주 도심에서 일제시대 군사 동굴을 발견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동굴이 유류 저장고라는 걸 알려주는 일제시대 지도가 공개되면서 탄약고로 쓰이던 동굴까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년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된 일제시대 군사용 지하 동굴 3개. 가장 긴 동굴이 80m로 국내에서 발견된 일제시대 동굴 가운데 가장 길고 보존 상태도 좋았습니다. しっかり日本のは1944年から45年にかけて作られたものは結構資材がなくなってきて素彫りの状態、コンクリート一部に使ってて素彫りの状態が多いんですけども、こちらのはもうきちんとしたコンクリート構築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 지금까지 용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이 동굴이 유류 저장고라는 걸 뒷받침하는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주백 교수가 일본 방위성 자료실에서 찾은 1945년 당시 일본이 제작한 광주 항공기지 지도입니다. 광주 비행장 주변으로 유류 저장고 3개가 포진해 있는데 발견된 동굴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비행장 유류 저장고와 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에 탄약고도 있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정말 민가 한복판에서 동굴이 나옵니다. 탄약고로 쓰였다는 이 동굴 역시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수십 미터 정도로 상당히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일본이 광주 도심에 비행장과 유류 저장고, 탄약고까지 구비해두고 전쟁 대비를 했던 겁니다. 미군과의 전쟁을 위한 시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주는 최소한 광주 전남 지방의 지휘소 내지는 중심 요충 기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류 저장고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탄약고 위치까지 새로 확인되면서 광주 도심에 포진해 있는 일제의 흔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조선대 총동창 회장이 조선대 정이사 자격이 있는지 논란과 관련해 법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조선대 정이사로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의 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 만료로 자리가 비었을 때는 개방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 회장을 일반 이사로 뽑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이 회장을 일반 이사로 선임했지만 학내 반발과 소송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은 자신의 아내와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장성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43살 이모 씨와 동업자 40살 윤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직전에 화물이 부실하게 결박된 사실을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1차 공판 증인으로 나선 청해진 해운 안모 이사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4월 15일 세월호의 화물 고박이 부실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화물 점검과 고박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나선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 씨는 세월호가 평소에 과적 상태에서 운항한다는 사실을 지난 7월부터 알았고 이를 지적했지만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이를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민영화를 계기로 지역 내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영 성과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주권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제2비 금융지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광주은행은 제2비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민영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를 계기로 광주은행은 금융주권과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은행 전산센터를 내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 본점으로 이전해 12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해마다 28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의 경영 성과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기 순이익의 10%를 해마다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에 본점을 두고 광주은행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소임을 더욱 충실히 이어갈 것입니다. 28%에 불과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텃밭에 대한 영업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지점을 폐쇄한 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오는 11월 혁신도시에 문을 여는 한전 신사옥 입점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많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장학호의 출범 2년차를 맞이한 광주은행이 오는 10월 민영화를 기점으로 변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투표 만족지수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90.7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투표 만족지수는 동구가 9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월 5월 작품 전시 논란으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선 6기 광주시의 문화정책을 진단하는 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광주 YMCA에서 열립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마련하는 이번 포럼에는 문화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화도시 광주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문화전당 개관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합니다. 전남도청과 산하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남학신도시가 불법 광고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늘 시민의식 탓을 하는데 단속기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수시단속과 일제정비 모두 흉내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남도청 인근 상가 지역입니다. 풍선형 광고기둥, 에어라이트가 우후죽순 서 있고 광고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하루 뒤인 7월 29일 전라남도는 남학신도시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속 시행 한 달이 지난 남학신도시를 다시 가봤습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은 다시 보행로를 점령했습니다. 현수막과 입간판도 그대로입니다. 에어라이트도 곳곳에 솟아 있습니다. 광고판으로 도배를 해놓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밤낮 안 가리고 주차해놓은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꾸 미관상 안 좋고 나도 못할 때 시야도 가리고 그렇더라고 좀. 개인 재산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해놓으면은 그건 그런갑다 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보기 지저분한 것 같아요. 남학신도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무안군이 올 상반기에 철거한 에어라이트는 단 1개. 손쉬운 현수막만 떼어낼 뿐입니다. 지난해 2주 동안 합동 단속을 통해 850건을 철거했던 전라남도는 올해는 단 하루 점검에서 60여 개만 폐기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된 상황에서 광고물까지 계속적으로 강하게 단속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습 불법 광고물 설치에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말뿐. 자칭 명품 도시가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러시아의 서정 연주회가 오는 29일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곡 폴로네이즈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등 서정성이 넘치는 러시아의 선율을 선사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또 뉴욕 필하모닉 종신단원인 오주영 바이올리니스트가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연합니다. 전라남도가 남도의 가을과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안내소 등에 배포했습니다. 힐링 남도의 가을 향기라는 책자에는 단풍산과 도보 여행길 등 가을에 가볼 만한 관광지와 축제, 맛과 체험 여행지 등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낙비가 쏟아지는 시점은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 새벽에 내리는 비까지 합쳐서 최고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건물 안에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20도, 영광과 광주 22도, 나주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7도, 광주와 화순, 구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연일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식중독 지수는 경고 수준으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음식물은 꼭 익혀두시고요.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구름 낀 하늘만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